선운숙 씨와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 거기다가 가관인 건 선운숙 씨 친언니를 5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피소됐잖아요. 고소장이 제출된 거예요, 유영재 씨가.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셨어요? 유영재 씨 지금 어떻게 지내지? 안진용 기자님. 오늘 오전에 한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선운숙 씨의 전 남편인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영재 씨는 친동생을 대동한 가운데 이날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간단한 수속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병원요? 그렇습니다. 유영재 씨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은 특히 유영재 씨가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뒷모습만 보이는 이 사진이 안진용 기자님,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저분이 지금 유영재 씨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지금 수속을 받기 위해서 짐을 챙겨 들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영재 씨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동생은 이 유영재 씨가 노트북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한 뒤에 보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자고 형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병원, 그냥 일반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증세나 그런 걸로 병원 방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놀라운 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 해당 매체, 단독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지금 저 뒷모습만 보인 채 가방, 짐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뒷모습만 보인 사람이 바로 유영재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지금 유영재 씨의 정신적 상태,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급하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이 해당 매체에서는 유영재 씨의 측근과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요. 유영재 씨가 너무 걱정된 동생이 집을 찾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형이 몸도 좋지 않고 정신 상태도 좀 불안정한 걸 보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곧장 입원 처리를 밟게 됐다라는 게 그 또 측근의 설명 내용입니다. 지금 유영재 씨의 측근이라고 칭해지는 인물이에요. 이분이에요. 그런데 뭐 유영재 씨와 직접 통화한 건 아니에요. 해당 매체도. 근데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도 유영재 씨의 측근, 이 해당 언론 인터뷰에 응한 유영재 씨의 측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이 좀 전해주세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친한 후배라고 그래요. 유영재 씨의 친한 후배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분은 유영재 씨와 잘 알 뿐만 아니라 선운숙 씨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부부끼리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유영재 씨와 자신이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정말 다 포기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과 통화를 했고 그때 느낌은 정말 어떤 뭐 삶을 뭐 상황을 다 포기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추행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이 말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심경,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이 더럽고 추악한 성추행 프레임, 그런 입장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누명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보다는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일단 일맥상통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유영재 씨 측근에게 저희 그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 피소 이후에 입장이 어떠한지를 물어봤더니 그 유영재 씨 측에서는 이 성추행으로 피소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솔직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23일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영재 TV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었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성추행이라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형벌과 같은 이런 프레임이 유영재에게 씌워졌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대로 죽는다면은 이런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여러 조치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피소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 주장하고 있던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게 유영재 씨의 뒷모습이에요. 정신병원 들어가 모자를 쓰고요. 그냥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걸 입고 가방을 저렇게 여러 가지를 들고 정신병원 입원이니까 뭐 하루 이틀 묵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가방에 짐이 많은 걸로 봐서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 친언니를 성추행한 것으로 혐의로 피소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게 바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즉 고소됐다는 그 보도가 나온 그날이에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긴 하지만 저 말을 하고 나서 유튜브 방송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음악을 바로 저 말 끝나자마자 음악 나왔잖아요. 쓱 음악 나와요. 그런 그 겨를이 있어요? 저 말을 한 다음에 그냥 음악을 틀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게 음악 틀었어요. 그런데 저 때 보세요. 저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자기의 탓이라고 또 업보라고 생각하고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다. 앞으로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억울하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담 아나운서, 자신한테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을 씌웠다. 나도 법적 다툼하겠다. 기나긴 싸움 시작하겠다. 그러면 유영재 씨가 실제로 분당경찰서에 피소된 이후에 실제로 액션, 즉 행동으로 취한 뭐 법적 대응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라든지 뭔가 정말 액션을 취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유영재 씨가 뭔가 고소했다거나 맞대응을 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친동생에 따르면요. 형 상태가 좀 호전이 되면,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호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겠다. 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나온 상황입니다. 저 때 사실 저것도 언론에서 많이 다뤘어요. 보세요. 최준문 교수님. 네. 장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세요. 저 날짜를 좀 볼게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4월 23일 날 유영재 씨가 지금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고소됐다는 게 보도가 나니 그날
첫 입장 표명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입장 표명한 영상을 돌연 삭제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단순하게 보면 심경 변화를 일으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법률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뭐 별 의미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정된다면 반성 여부 그리고 어떤 2차 가해 여부도 당연하지만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 올라온 유영재 씨의 발언을 보면 나도 법적 다툼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이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말이 사실상 거짓이란 걸 반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가 윤곽을 드러나게 되면 이거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라고 굉장히 양형이나 여러 정상관계에서는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포석에서 내렸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진단해 본 거예요.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 소식은 당연히 선우은숙 씨와 그리고 선우은숙 씨 친언니 귀에도 들어갔겠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도 궁금한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그때 사건 발생 이후 그리고 사건이 인지한 이후에 지금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고통 속에서 현재 치료 및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편찮으시다니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절차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피해자분, 그러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는 물론이고 그 얘기를 들은 선운숙 씨도 지금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소식,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영재 씨가 지금 건강이 편찮다고 하니 건강을 잘 회복하길 바라고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절차란 게 뭐겠어요? 분당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시시비비 자신 있으면 다퉈보자. 지금 그걸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세요. 앞으로 자 유영재 씨가 입장을 전하면서 그동안 침묵을 해왔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궁금했어요. 안진용 기자님.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준 게 예의다.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걸까요? 뭐 이혼할 때 뭘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 뭘 말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비방이나 공공의 매체를 통해서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은 이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유영재 씨의 측근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재의 동생은 형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결혼과 이혼 과정에 관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고 또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동생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즉 그동안은 내가 침묵을 지켜왔지만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른다. 이 부분도 제가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분명히 이혼 두 사람이 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는 이미 다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안과 또 강제추행 혐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강제추행 혐의는
이 이혼 과정에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비밀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재 씨가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여러 가지 입장을 이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재 씨 동생이 유영재 씨의 측근, 그러니까 유영재 씨의 후배라는 분이에요. 유영재 씨의 후배라는 분과 유영재 씨 동생이 이제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유영재 씨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이제 전하는 건데 앞서 들으셨죠? 유영재 씨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결혼과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 저희들도 사실 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뉘앙스로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우리 형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우리도 이제 반격에 나설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그런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전의 발언은 나 예의 있게 헤어지겠다. 그러면서 이혼 합의 내용에 뭘 발설하지 말자라는 약속 이행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기류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발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 이렇다면 내밀한 내용으로 들리고요. 또 부부가 아닌 제3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둘만의 영역의 사실관계들을 뭐 여차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야기에 어느 수위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이혼 합의문에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본인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위약금 명목으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사후적인 간접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합의문에 들어있다면 그걸 감내하면서도 뭔가 발설을 할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운숙 씨와 선운숙 씨 언니도 이 내용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형이 상태 호전되면 그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미묘한 일이 있었고 그걸 다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거야? 그렇다면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법률 대리인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씨께서 건강이 회복하신 이후에 본인의 억울한 점을 명명백백히 밝힌다라고 오늘 표현하신 걸로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받을 계획이고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영재 씨 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일단 차근차근 대응하겠다는 걸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무엇보다 유영재 씨 측이 법적 대응을 할 때 그 말들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일단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명백하게 밝힌다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유영재 씨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경고랄까요?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또는 사전 차단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내밀한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부부만이 알 수 그러네요. 있는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그러네요. 단어잖아요. 자극적이에요. 막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을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분명히 밝힌 건 뭐냐면 피해자가 지금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다. 유영재 씨는 본인이 지금 뭐 정신병원 치료 받는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힘드시겠죠. 그러나 피해자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에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네. 명확하게 밝히면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게 앞으로 이 유영재 씨가 받고 있는 성추행 혐의 관련 이 수사 조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절차 지연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그래요? 있죠. 일단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거는 경찰 측에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도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이 해당 피해자는 입건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피해자부터 조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과 이 조사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고소장에 어느 정도 피해 사실이 적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불러서 그 큰 줄기의 가지를 조서 형식으로 경찰이 마련한 뒤에 일단 피해자를 추후에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부른 직후에 유영재 씨에게 연락이 갈 건데 입원 치료 중이다. 지금 당장 소환해서 경찰에 나와 조사받기가 어려운 사정이다라고 하면 그 일자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 사정을 하염없이 봐주는 건 아니고요. 정말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은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하면 바로 경찰로 소환해서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신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할 정도로 유영재 씨의 지금 심리 상태도 힘든다는 건 지금 뭐 다 아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차분하게 현재 상태가 호전되길 좀 기다려 보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앞서도 유영재 씨가 밝혔던 것처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얼른 쾌유해서 조사에 응하는 게 한치의 뭔가 의혹도 남기지 않는 그런 지름길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사안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